요새 뭐 뇌과학적으로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막 나도 관심 있게 보면은요, 공부하고 나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가장 좋대요. 그래야지 머리에서 정리가 된대요. 내가 정리 안 해도 뇌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멍 때리고 있는 거, 눈 감고. 그게 진정한 휴식이에요. 아니 이제 수업할 거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엎드리지 말고. 힘들 거 알아. 오늘까지만 힘들자 중세국어. 미리 한 바퀴 돌려놓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자, 여기 해석 써볼까? 이런 전차로, 이런 뭐 까닭으로,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뭐라고 했냐면 말하고자 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고자. 근데 이제 말하다 라는 말이 위에다 쓸게요. 말하다. 근데 말하다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르다 라고 해요. 기본형이 이르다. 선생님한테 이르지 마. 그 말하다. 알겠지? 이르다. 그게 말하다예요. 자, 여기 홀베이셔도는 할 바가 있어도.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런 똑같네. 바뀌는 건 없죠. 까닭으로 전차로 요 단어는 아예 없어졌네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어휘소멸. 어휘소멸되면 그냥 우리도 소멸시켜주면 돼요. 끝. 근데 저 전차라는 단어가 저기 경상도 사투리에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승훈쌤은 알고 계시더라고. 전차라는 단어가 쓴다고. 옛날 어르신들한테는 아직 남아있대요. 근데 일단 내 기준에는 없어요. 나는 여기 중부 지역 사람이에요. 알겠지? 자, 어린 무슨 의미니? 어리석은이라고 지금 의미가 어떻게 됐어? 뭔가 바뀌었죠? 자, 요런 의미 이동을 뭐라고 하냐면 변동을 뭐라고 하면 의미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 이동. 자, 이제 의미 요 단어가 뜻이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오른쪽 아래에다가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서 의미의 변동. 의미의 변동 유형이 자 1번, 2번, 3번. 그럼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의미의 축소. 어디로 오면서요? 중세에서요. 현대로 오면서요. 그래서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대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말이 아까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자, 말씀이 왜 축소됐냐면 자, 옛날에는 전체 말을 의미했어. 모든 말을 의미했거든. 근데 우리 지금 말씀이라는 단어는 뭐에 해당해요? 높임말에 해당하죠. 그럼 높임말이 더 높으니까 범위가 넓은 거예요? 아니지. 말 안에 높임말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가 좁혀졌어요. 높임뿐만 아닙니다. 말씀은 겸양의 말이기도 해요. 겸양은 겸손한 모양이에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 오케이, 의미가 축소됐다. 이해됐죠? 두 번째는 의미의 축소의 반대는 뭐니? 확대. 자, 의미 확대는 지금 중세국어 여기 파트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올 텐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양반 이런 단어. 야, 이 양반아 할 때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양반은 그 무반과 문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잖아. 그 벼슬 있는 그 사람들을, 그치? 신분제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양반아 하면 모든 사람 중에서도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해갖고 조금 더 확대가 된 개념이에요. 그쵸? 뭐 바가지도 있다? 옛날 바가지는 진짜 뭘로 만들어야 박으로만 말을 박. 뭐 호박을 파서 박으로. 표주 박을 파서 박으로. 근데 요새는 그렇게 식물로 만든 바가지보다 뭐가 더 많아? 플라스틱 바가지, 쇠바가지, 실리콘 바가지 되게 많지? 그래서 의미가 확대되는 느낌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이번에 시험에서는 조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 아예 다른 뜻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리다.
어린 백성이 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리다는 뭘로 써요? 나이가 적은 걸로 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리다가 의미가 이동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 옛날에 왜 어리석을까?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추론할 뿐이지만. 자, 플러스 또 하나 어휘소멸. 어휘소멸. 그럼 좀 전에 이제 어휘소멸했던 단어들은 조금 있었지. 사마띠, 전차, 그리고 아까 나온 하다도 이거 어휘소멸된 거예요. 매니의 느낌. 근데 이 하다는 아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짐을 한 짐 챙기죠? 한 짐 챙기니? 하나만 챙기니? 아니지. 한 짐을 챙기지. 많이 챙기지? 그때 우리가 한이라고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일단은 어휘가 우리 하다라는 단어는 잘 안 쓰니까 소멸된 거고, 뭐 전차도 소멸됐고요. 그리고 사마띠도 소멸됐죠. 이런 단어들은 소멸된 거 맞아요. 알겠죠? 일단 혹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중세국어 프린트 나오면 학교별로 보는데 아닌 거는 그때 가서 조정할게요. 왜냐면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자 의미가 이동됐습니다. 이해되죠? 자 백성 이 할 때 자 요거 무슨 조사? 주격조사. 이제 주격조사도 정리를 슬슬 할 겁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요 이를 이렇게 연음시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고유어가 한자어는 서로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고유어와 한자어 관계에서는 옛날에 연음시키지 않아요. 이어적게 하지 않아요. 딱 구분을 해줍니다. 자, 니르고저 할 때 일단 여기를 잠깐 보자. 요 부분이 요렇게 우리가 좀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모음끼리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오아, 오어. 자, 모음이 조화롭게 잘 맞는 건 현대국어, 중세국어? 다시 봐봐. 여기서. 여기서 이상하지? 그렇죠? 원래는 중세국어가 모음조가 더 잘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맞냐면, 자, 이게 이르다 할 때 어미예요. 고저도 하나의 어미예요. 어미 안에서는 안 맞춰도 괜찮아요. 어미 자체가 이렇게 생긴 애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미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모음 조화를 맞춰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자, 모음 조화 얘기는 잠깐만 또 자, 모음 조화 맞춰주는 케이스가 체언과 조사 관계예요. 그래서 체언이 양성이야. 양성 모음으로 쓰였어? 그럼 조사도 양성 모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모음 조화를 맞춰주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요. 간이 양성이야? 그러면 어미도 양성으로 써줄게. 음성이야? 음성으로 써줄게. 어간과 어미를 맞춰주는 케이스. 두 가지예요. 모음 조화 맞춰주는. 자,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현대국어에서 더 잘 맞는 느낌은 왜 그렇다고요? 이건 같은 그냥 어미라서 그래요. 하나의 어미 안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요. 알겠죠? 됐죠? 자, 니르다라고 할 때 여기는 원래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이르다 요 이응을 지금 이렇게 소리 없는 걸로 써주는데 옛날에는 니은으로 썼나 봐요. 근데 요건 이미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앞소리에 니은을 써주는 거 또는 안 써주는 거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했더라? 머리 두, 소리 그럼 다시 두음 법칙은 현대국어에서 있는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있는 거예요? 두음 법칙은? 헷갈려. 크게. 괜찮아. 크게 뱉고 틀려도 괜찮아. 안 한 거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5개념이 수정될 거야. 속으로만 이렇게 하잖아? 또 틀릴걸. 자, 두음 법칙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세국어에서? 없는 거예요. 알겠죠? 두음 법칙이 안 생겨요. 현대국어에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끝. 자, 이제 홀베이셔도.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하나하나 좀 여기 형태소 분석을 하면서 할 건데, 일단 자, 얘는 자, 가는 조사죠. 조사. 무슨 조사? 주격 조사. 이셔도 할 때는 요 시옷 받침이 어디로 갔다고요? 뒤로 가서 이어적기가 된 거죠. 그리고 받침 소리에는 팔종성법으로 아까 소리 시옷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이어적기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있어도는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있어도, 이셔도. 근데 분명히 할 바가 있어도 했는데 여기는 배라고만 썼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격조사를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중세국어 주격조사 정리할게요. 저는 여기 좀 제가 편의상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다가 좀 쓸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간 이용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또 복습 자료로는 또 정리된 거 드릴 거예요. 알겠죠? 안 지워졌니? 지워졌니? 너희. 자, 여기 개념, 주격조사의 개념. 자, 현대국어 주격조사하고 또 잠깐 쉴게요. 알겠지? 자, 주격조사는 이, 가. 근데 이 가에서 가가 언제 생겼냐면, 근대국어에서 생겨요. 그 임진왜란 이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밖에 없었어. only 이야, only. 근데 이 이의 쓰임이 주격조사 이가 세 가지 쓰임으로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자음 뒤에서 쓰여요. 근데 이 자음은 받침 뒤죠.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이, 주격조사 이가 와요. 그럴 때는 여기 동그라미 이를 그대로 써주면서 이가 그대로 옵니다. 지금 현재처럼.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 소리 뒤에 있거나 모음 이 혹은 이의 반모음 소리 있죠. 이중모음 반모음 야, 여, 요, 유. 자, 요 소리 뒤에서는 이가 아예 안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요렇게 표시를 해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략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영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형태가 없다. 형태가 0이다. 형태가 없다. 0형태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모음을 우리는 그래서 편의상 주격조사 1번, 2번, 3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번은 얘네가 아닌 모음이에요. 얘네가 아닌 모음 뒤에요. 그럼 거기서는 뭐만 쓰이냐면요. 그냥 모음 요 글자 하나만 써요. 그래서 주격조사의 형태 세 가지, 영형태. 아까 우리 주격조사를 몇 가지를 찾았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또 설명을 할게요. 나란 말싸미 할 때 지금 주격조사 하나 있었죠. 그쵸? 그리고 어린 백성이 할 때도 여기 주격조사 하나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홀베이셔도 할 때 주격조사가 있었어요. 얘네들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란 말싸미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는요. 원래는 모 더하기 뭐라고요?
씀 더하기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앞에 받침이 있죠. 받침 뒤니까 2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미로 적었을까? 소리가 연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자음 받침 뒤가 생각보다 어떤 거랑 영향을 미치냐면 이어 적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주격주사 2만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어 적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애예요. 그래서 이어 적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의 형태를 우리는 원래부터 알아야 된다. 자, 어린 백성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자음 받침 뒤인데 왜 안 이어 적기 했어? 한자어니까. 그치? 백성은 아까 한자어라서. 그렇다고 모음 이를 썼니? 아니야. 얘도 형태를 이를 그대로 썼잖아. 얘도 이를 형태를 그대로 썼고. 그럼 둘 다 몇 번째 조사? 1번 주격조사, 1번 주격조사야. 그쵸? 제가 요거 지금 이 옆에 썼다고 똑같은 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 똑같이 보지 마세요. 알겠지? 아니야. 지금부터 적을게 2번 주격조사예요. 할 바가 있어도. 자, 요걸 지금 뭐라고 적었지? 배. 홀베이셔도.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이 모음을 우리는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자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잘라져? 그럼 뭐 더하기 뭐야? 2 더하기 어야, 아 더하기 2야? 1번 2 더하기 어, 2번 아 더하기 2. 어떻게 자를래? 배를. 했잖아 아까. 그래서 한 거란 말이야. 어떻게 자를래?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그래. 1번. 이게 맞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자르는 거라고요? 할, 바 플러스 2로 이렇게 잘라지는 글자예요. 그때 이 2의 의미는 뭐라고요? 주격조사. 아, 이거 밑에 있으니까 뒤에서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올려놓게. 알겠지? 자, 글자 자르는 거지 우리 할 수 있죠? 됐다. 자, 생략되는 형태는 언제 나오냐면 요거 용비어천가에서 나와요. 뿌리 깊은 나무는 용비어천가에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할 때 요 뿌리 뒤에 이 소리잖아. 그치? 그 뒤에는 안 써줘요. 용비어천가에서 미리 나올 거지만 얘기해 놓을게요. 그럼 다시 위로 가서 자, 홀베이셔도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배는 뭐라고요? 할 바 플러스 2. 할 바 플러스 2. 그럼 이때 바는 품사가 뭐냐면 의존명사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얘는 주격조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거까지만 써놓고 5분 쉴게요. 이번에는 알겠죠? 자, 얘를 우리는 이제 형태로 분석을 해서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홀이라고 하는 얘를 자를 건데 기본형은 여기서 시작해요. 허다예요. 두의 느낌. 자, 요거 더하기 선어말음이 5예요. 더하기 리을 더하기 여린 히읗이에요. 되게 많죠? 다시 하나. 하다의 어간 선어말음이 5, 어미 리을 여린 히읗. 네 가지가 한 글자로 지금 합쳐져서 나온 겁니다. 요거까지 써놓고 이제 쉽시다. 요거를 설명을 5분 뒤에 할게요. 알겠죠? 자, 주격조사까지는 인지됐죠? 1번 주격조사, 2번 주격조사, 3번 주격조사 있다.
홀베이셔도 요거는 우리가 형태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만 할 거니까. 요거에서 뭐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형태소적인 생각도 있어야 되고 품사적인 생각도 있어야 되고 뭐 의문의 변동 다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듣다 보면 나중에 보이니까 그래. 그 보이기 위한 그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일단 얘는 어간으로서 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앞에서도 설명했잖아요. 그치? 누의 느낌이라고. 자, 얘는 선어말 어미긴 한데요. 자, 선어말 어미인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라서 패스할 거예요. 알겠지? 엄청 고난도예요, 얘는요. 그래서 패스해요. 학교에서도 이거 설명하면 그때 따라갈게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로는 딱 한 번 출제됐어요. 고난도예요. 저도 저거 설명하려면은 버벅거릴 것 같아요. 못해서 넘어갈게요. 알겠지? 질문하지 마. 근데 선어말 어미야. 알겠죠? 근데 저 노는 이 오가 다른 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디서 설명할 거냐면 여기서는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선어말 어미 오예요. 알겠죠? 근데 저기에선 설명을 할 거라서 일단 예고. 근데 쓰임은 달라요. 여기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같은 형태지만 다른 의미의 형태소예요. 오케이? 자, 얘는 설명합시다. 홀베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할 바 있어도 어미네. 요렇게 꾸며주는 어미네. 요런 어미 무슨 어미? 체험 꾸며준다. 체험 수식하는 어미다. 체험 수식하는 어미다. 체험 수식하는 어미다. 체험 수식하는 어미다. 관형사형 어미. 오케이? 관형사형 어미. 오케이. 리을 됐죠? 관형사형 어미. 자, 저 여린이읒인데, 자, 이 여린이읒은 지금 여린이읒의 쓰임이 상당히 특수합니다. 특수해요. 분명 우리 중세국어는요, 소리 나는 대로 쓸 거거든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럼 여기 할 바가 있어도 라고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보자. 의문의 변동 적용해서. 할 바가 있어도. 빠가야로. 자, 무슨 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네 가지 기억나? 기억나? 기억 안 나?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1번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 그드부 뒤에 그드부스즈. 기억나니? 고디바 고디바 사조. 그럼 무조건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거잖아. 국수. 그쵸? 두 번째, 용언에 어감 받침 니은 미음. 신발을 신고 할 때 일어나잖아. 근데 화재는 어디다 신고해야 돼? 화재 신고. 거기서는 안 일어나죠. 용언에서 우리가 차이 있죠. 또 용언의 어감 받침 리을. 용언의 미안해. 다시 자, 10초 전으로 어미 받침 리을. 알겠지? 어미 받침 리을 뒤에서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자, 그거를 누구는 느낀 거예요? 세종대왕은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왜 빠로 안 적었어? 자, 요 여린 히읗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여린 히읗을 우리는 지금 음성 부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 소리를 실제로 내주는 게 아니라 이 기호가 보이면 이거는 어떤 부호로서 역할을 하는데, 자, 음성 부호 무슨 소리 되기? 된 소리 되기. 자, 이때는 된 소리 되기 부호로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로 읽어줘? 빠로 읽어줘. 관형사형 뒤에서 끊어서 빠로 읽어줘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여린 히읗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음성학 천재인 누구 귀에만 들렸다? 세종대왕 귀에만 들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금방 사라져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여린 히읗이 밑에 또 나와요. 빨리 찾아봅시다. 지금 앞부분이 어렵다고 했어요. 왜요? 앞부분은 처음 배웠는데 뒷부분은 또 나오지. 그래서 뒷부분이 쉬워져요.
앞부분에 되게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 한일화까지. 그 뒤에는 되게 쉬워요. 아니 되게 쉬운 것보다 또 나오니까. 또 나오니까. 자, 여린 이웃이 또 있어요. 어디요? 여기 있어요. 그치?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자, 요것도 여린 이웃 뒤니까 여기는 뭘로 읽어주라고? 뭐로 읽어주라고? 빨리 얘기해봐. 무슨 부호? 무슨 부호? 안 해? 좀 해줘라 좀. 빨리. 무슨 부호?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안 하는 거지. 알고 안 하는 거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소리가 납니까? 니은이 어떻게 된 소리가 납니까? 시킬 걸 시키셔야죠. 해갖고 안 한 거지. 그치? 니은은 된 소리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선생님 시킬 걸 시키셔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키니까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안 한 거지? 라고 그렇게 내가 간접 제시로 이해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뭘까? 라고 하면은 자, 또 미리 얘기합시다. 앞에 있는 어미 리을과 뒤에 있는 니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문의 변동 뭘까? 리을과 니은 사이에서 나오는 거 발음해볼까? 여기 발음은 뭐야? 못할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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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야 이놈들아! 야 이놈아! 이 놈자가 뭐야? 사람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할 놈이 이렇게 발음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 의문의 변동에서 뭐라고 하지? 니은이 리을로 가는 현상? 유음아. 오케이. 그럼 이건 유음아 하라는 얘기일까 말라는 얘기일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끊어서 해주세요. 왜? 그렇게 발음하면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때 여린 이웃은 된소리 부호가 아니요 유음아 방지 부호예요. 그러니까 뭐 유음아 방지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서 뭔가 의문의 변동은 일어나. 근데 내가 그렇게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대로 썼으면 글자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할 테니 여기서는 뭔가 의문의 변동, 음성 부호로서 힌트를 주는 거지. 그래서 할놈이 이렇게 안 적은 이유가 뭐야? 유음아 방지를 위해서 써온 거예요. 알겠죠? 요거 두 개 이해됐어요? 음성 부호로서 두 가지? 그럼 밑에 있는 거는 헐 따름이니라 똑같아요. 이거 지금 허더에다가 관형사용 리을에다가 다 여린 이웃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따름이니라 된 소리죠? 이건 된 소리 부호라고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건 이제 유음아 방지. 그래서 요 여린 이웃에 대한 얘기는 일단 두 가지 음성보로서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서도 보면 초성에서도 이렇게 쓰이죠.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서 저렇게 초성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된소리보 1번, 유음아 방지 2번, 그리고 3번은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서 3번.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건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보고 설명하시면 할게요. 그것도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정리하면 요거 세 개밖에 없었어. 할 바가 없어도 이렇게 할 오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관형사형 리을 그리고 저거 요 여린 이웃은 된소리 부. 됐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마참내 자, 뭐가 잘 맞아요? 모음 조화가 너무 잘 맞죠? 그래서 마침내 현대국어에서 잘 맞고. 자, 제 뜻을 할 때도 여기서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텐데 이 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일단은 제로 할까? 일단 제로 합시다. 미안해요. 이거는 그냥 제로만 남겨놓을게요. 알겠죠? 그냥 제로 읽을게요. 제 똑같다라는 거. 이거 이제 관용격 조사 아직 안 했는데 이거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거는 일단 제로 넘겨놓읍시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가 좀 다르네요. 비읍 디귿, 그치? 디귿 디귿. 그럼 자, 요렇게 적는 거 우리는 아까 같은 글자 두 번 적어주는 거를 뭐라고 했었더라?
각자 명서. 자, 얘네들은 지금 다른 글자 두 가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기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표기법을 우리는 글자를 합쳐서 사용해 합용명서예요. 표기에 있어서는 합용명서. 자, 근데 이게 이제 소리로 가면 이렇게 우리가 자음이 두 개가 모여 있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의문의 변동에서 뭘 단순화시켜야 됐는데 뭘 단순화시키자고 했었니? 의문의 변동에서 자음군. 군자가 우리가 물이라는 거잖아. 모여 있다. 군중, 군집 할 때. 그럼 저기도 자음군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는 자음군이냐면 단어의 가장 머리에 있다 해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그럼 어두자음군은 자, 저 두 글자의 소리가 난다 안 난다? 비읍 디귿이 둘 다 났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만 났을 것이다? 났을 것이다. 저 비읍 디귿이 브듯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두자음군에서. 이게 이해가 되나?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영어를 생각 한번 해보면, 자, 영어를 기준으로 잠깐 볼게요. spring이라고 하면 혹시 요거 영어에서 몇 음절짜리니? 영어 음절로 따지면 나 스프링이야? 그냥 이렇게? 선생님 3음절인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모음이 몇 개니? 여기에서 아에이오 모음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써야 돼 원래 우리 국어로 옮기려면. 그래서 이거 1음절로 소리를 내야 돼요. 미안해 못해. 이게 돼요. 어디에서는요? 영어에서는 이런 데에서는 다른 언어권에서는 돼요.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잘 안 되죠.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조 플러스 쌀 하면은 또는 그 해에 난 해 플러스 쌀 하면 무슨 쌀이 돼요? 아우 좁쌀만해. 그 해에 난 쌀은 무슨 쌀이 돼요? 햇쌀이, 햇쌀 아니야. 시옷 쓰지 마. 그럼 이 비읍은 어디서 왔어? 비읍은 어디서 왔을까 갑자기? 비읍첨가 있었니?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비읍첨가? 아니지. 니은첨가밖에 없었지. 저 비읍은 어디서 첨가된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쌀의 원래 어원이 부스읍슬이에요. 쌀. 그래서 이 비읍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서 비읍이 뿅 하고 튀어나온 거다. 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을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알겠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개념. 1번 표기로서는 합용명서, 2번 어두자음군. 알겠죠? 브듯 할 때. 하나 더. 밑에 있는 받침이 어디로 갔어요? 뒤로 이어적기 됐죠? 이어적기는 이제 눈에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쓰였던 조사 무슨 조사? 이거 무슨 조사라고 했니? 무슨 조사? 조사 7개 중에서 을을 목적격 조사. 자, 저 목적격 조사가 그럼 뜻을이라고 했을 때 저거 자체로는 크게 지금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그쵸? 근데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사를 또 정리해야 됩니다. 자, 현대국어 목적교사 을 아니면 를-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세국어에는 우리가 모두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요. 모음끼리의 조화로움, 모음 조화도 신경 써야 돼요. 체온과의 관계에서. 그럼 목적격 조사가 을, 롤, 를 네 가지 형태예요. 를. 그러면 자, 요 관계는 무슨 관계야? 모는 왼쪽에 쓰고 모는 오른쪽에 쓴 것 같아? 무슨 모음? 양성과 음성의 관계겠죠? 앞에 나오는 체언이 양성 체언이다. 그러면은 양성을 써줘요.
뒤에 음성이다. 음성을 써줘요. 자, 요렇게 썼잖아요. 그럼 얘는 형태소가 뭐 더하기 뭐였어? 뿌드 뜻 더하기 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자, 여기에 있는 음성 체언이 왜 쓰였어요? 음성 조사가 왜 쓰였어요? 얘가 음성이라서 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 자, 실제로 이제 문제 나중에 나가면 여기에 있는 조사를 가로치고요. 여기에 들어갈 조사로 알맞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1, 2, 3, 4, 5 해갖고. 그럼 지금 보면 또 쉬워 보이잖아요. 어렵다고요. 뭐 때문에 어렵다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에 뭐가 돼요? 이어적기가 돼서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어적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이어적기를 고민하셔야 돼요. 조사 쓸 때는. 조사 쓸 때는 이어적기가 상당히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음성이니까 을 써야 되겠구나. 아니야, 들 써야 돼. 왜 여기 받침 소리가 간 거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도 내가 치사해요, 사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 차이는 무슨 차이니? 을과 르의 차이. 언제 을을 쓰고 언제 르를 써? 나는 책을 주었다. 나를 부르지 마. 앞에 받침이 있고 없고, 그쵸? 체언의 앞에 받침이 자, 있고 없고는 제가 이거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더 편하게. 우리 국어는 소리 나는 이 원리가 정말 편하게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요, 자음이 나오고요, 모음이 나오고요, 자음이 나오고요, 모음이 나오고요, 자음이 나오고요, 모음이 나오는 게 가장 우리가 소리 나는데 편해요. 이 순서대로 내는 게 소리 나는 게 가장 편한 원리예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자는 아들 자자고 모자는 어머니 모자인 건 알죠? 그치? 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한 명인 게, 자녀가 한 명인 게 낫지. 두 명이면 힘드시지. 알겠지?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순서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 이제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면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던 거잖아. 그쵸? 그러면 다시요. 앞에 자음이 딱 이렇게 한 글자에서 끝났다고 칩시다. 이 글자는 받침 자음이 되겠죠? 그치? 그럼 받침이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오는 게 편하다고요? 모음이 나오는 게 편해요. 자, 얘는 자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한 거죠. 얘는요, 자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럼 앞에 받침이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앞에 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르는요, 자음으로 시작하려면 앞에 받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치? 나를, 책을. 자, 요거를 그냥 외우시기보다 우리가 소리의 원리부터 좀 정리하시면은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라고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그럼 나중에 모음과 모음이 와도 불편해해요. 실제로 모음과 모음이 와도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반모음 첨가예요.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목적격 조사는 그러니까 4개였구나. 그럼 그 4개에 맞춰서 우리는 여기에 제 뜻을 할 때 이게 목적격 조사인데 앞에 음성 모음 의가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받침 디귿이 있었기 때문에 을 썼구나 라는 거를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의 목적격 조사가 하나의 또 개념이고요. 자, 실어 펴디라는 말은 자, 여기서 쉽게 능이 펴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요 능이도 뭐 굳이 해석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깊게 들어가면 엄청 깊게 들어가야 되는 얘기라서 이것도 패스. 자, 펴디는 펴지로 발음이 나네. 요거는 국외음화니까 아까 설명을 했던 거죠. 지금 옛날에는 국외음화가 없었다.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또 그냥 패스. 자, 못은요? 못하다.
할 사람이 많으니라. 그럼 못은 처리가 됐고, 아까 요 할도 우리가 처리가 됐었잖아. 뭐 플러스 뭐라고요? 허 플러스 관형, 사형, 어미, 리을 플러스 음성, 부호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 사형, 어미 똑같이 처리된 거고, 요거는 허다의 기본형 된 거고, 요거는 이때는 유음화 방지. 자, 놈이라는 단어는 또 요것도 얘기했어요. 놈 플러스, 자, 앞에 자음이 있네요. 자음 뒤에서는 주격조사 누구를 쓰는 거라고요? 이. 자, 그리고 이 놈이라는 단어는 지금 야 이놈아 하면은 기분 나쁘지? 그치? 근데 옛날에는 놈놈 거렸거든.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된 거게? 이것도 뭔가 의미가 달라졌다. 어떻게 된 거게? 축소됐을까? 확대됐을까? 이동됐을까? 옛날에 놈 하면 놈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야 이놈아 하면은 뭔가 사람이긴 사람인데 기분 나빠지지. 비속어로 쓰니까.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알겠죠? 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이면 돼요. 하니라라는 이 말은 아까 많다 알겠죠? 많다. 요 니라가 뭐냐라고 한다면, 요 니라에 있어서 요거는 제가 지금은 설명은 안 하고 따로 설명을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설명할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알겠죠? 중요하지 않은 건 제가 패스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가 끝난 거지.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또 나온 거 또 나올 거니까. 자, 이어서 자, 여기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에서 끊어보고, 내가 이를 위하여 그럼 내가 이를 위하여라고 할 때 분명히 이 글자는, 자, 내는 우리가 잘라줘야 된다고 했었죠. 뭐 더하기 뭐가 돼요? 나 더하기 이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요 이는 하나의 주격 조사로서 쓰임이 될 거고, 그 주격 조사는 지금 여기 있는 가가 의미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주격 조사 몇 번째 형태예요? 두 번째 형태예요. 왜요? 모음 뒤에 나왔으니까.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투리에서는 아직 남아있어요. 나가.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나가 그랬어요. 나가 그래요. 라고 해서 그냥 나가 라는 식으로 이 나를 그대로 쓰는 사투리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가 붙을 때. 근데 저는 이런 말 안 써요. 내가라고 하죠. 왜요? 우리 중부 지역 말에서는요, 내로 다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그 형태가 바뀐 모습이지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그냥 I am이에요. 알겠죠? I'm.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 플러스 2로 이때 주격조사 2만 분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를 위하여 이거 무슨 조사라고요? 자, 근데 목적격 조사인데 양성이 쓰였어? 음성이 쓰였어? 다시 양성이 쓰였지? 야, 왜 양성이 쓰였을까? 찾아보자. 왜 양성이 쓰였을까? 앞에 이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중성이잖아요. 그치? 중성이네. 자, 주격조사는 중성이야? 중성이지? 그 앞에는 나는 양성이지? 아, 양성 뒤에 중성 오고 중성 오고 양성이 온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도 되는 거야. 뭐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알겠죠? 일단 여기 있는 나의 영향을 받아서 중성이 오니까 별로 효용이 없었고, 뒤에 르리 양성 모음이 오는 거는 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양성 모음이 왔다. 여기를 비워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여기를 비워놔서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가끔 그 무지막지한 선생님들이 계셔갖고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나에서 연결지어서 목적격 조사 신경 써라.
그러면 기억이 날 거니까. 알겠죠? 자, 위하여 할 때 여기 소리가 없는 형식 종성이니까 동국정식 표기고요. 하다, 기본형은 하다예요. 아, 그 하다고. 그쵸? 그리고 지금은 하여로 어라.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안 맞죠. 근데 옛날에는 모음조화가 잘 맞았네요. 여기까지 끝. 자, 어여삐 여겨. 어여삐 뭐라고 해석하니?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또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글자의 원래 뜻이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 어여쁘다군. 어여쁘다. 요거 줄이면 뭐가 돼? 예쁘다. 그럼 얘도 자 의미가 달라졌지?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써요? 프리티한 거지. 근데 옛날에는 불쌍한 거예요. 그럼 의미가 이동한 거죠. 예쁘다. 어여쁘다, 예쁘다. 이게 의미가 이동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어리고 예쁘다.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어리고 예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웃질 못하는구나. 이해를 못하니까. 중세국어를 해석한 거 아니지 설마? 현대국어야. 나 현대 사람이야. 알았지? 어리고 예쁜 사람들. 자, 그래서 이것도 의미 어떻게 됐다고요? 의미 이동. 자, 여겨라는 단어도 이거는 여기다에서 온 거예요. 어여삐 여기다. 여기어. 그렇게 여기다. 그쵸? 그럼 여기서도 지금 니은은 있네요. 여기는 없는데 요거는 두음 법칙이 있다 없다. 중세국어의 두음 법칙은 없었다. 요 정도. 여기어가 합쳐져서 겨가 된 거니까 음운축약돼서. 자, 새로 여기 뭐 모음조화 잘 맞네. 그치? 새롭게 new. 28까지 잠깐만 이렇게 끊으면 분명히 얘는 28로 우리는 읽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28 할 때 요 여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거 패스해요. 알겠죠? 요거까지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근데 학교에서 하면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좀 알아야 돼요. 자, 뭐가 뭘로 바뀌었냐면 물이 물로 바뀌어요. 자, 요 모음을 우리는 무슨 모음이라고 하냐면 음성 모음이 아니고 자, 소리를 낼 때 평순 원순으로 하면 은은 무슨 모음에 들어가니? 아까 우리 모음책에 키위제의 금붕어조 하면 얘는 평순 모음이거든요. 물은요, 우는요, 원순 모음이에요. 근데 아직은 중세국어에서는 평순 모음으로 발음을 했는데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아직은 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원순 모음화 언제 일어나면 이것도 근대 국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 원순 모음화 정도는 하나는 알아야 되고요. 자, 입술 소리가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입술 소리 물, 불, 풀. 물, 불, 풀. 이게 다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물, 불, 풀. 알겠죠? 한 번에 쓴 거예요. 어두장군으로. 근데 실제 이렇게 쓰는 어두장군은 없어요. 비읍계열, 시읍계열밖에 없지만. 그래서 물, 불, 풀이 다 원순 모음화가 되는 건 근대국어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던 중세국어 시기. 자, 28장을 만들어니 이건 뭐예요? 28장. 소리가 있는 이응, 없는 이응, 없는 이응. 그쵸?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형식, 종성.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자, 여기에 모음은, 여기에 이제 목적격 조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28자를 만들어 놓으니. 그럼 여기 목적격 조사가 뭐가 들어갈까? 빨리 따져보는 거지. 양성, 음성. 그거부터 빨리 판단해. 양성, 음성. 양성. 그러면 을 쓸래? 르를 쓸래?
그럼 앞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요거 받침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 받침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리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받침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눈으로 보기엔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저건 이응 받침이 들어간 것 같아요.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로 내보라고. 소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럼 여기는 소리 무시하세요. 개무시하세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지 편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으로 나오는 게 편하겠지? 그럼 뭐가 쓰인 게 맞아요? 를.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양성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서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별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외워도 괜찮아요. 시험 전날에. 안 되면 외워야지. 근데 이해하면 어디서 뭐가 톡 튀어나도 풀 수가 있어요. 방점이 여기에 찍혀봐라. 이게 못 푸나. 날로 수매! 외워진다. 이게 안 외워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치? 여기서도 봐봐. 아, 양성은 양성끼리 지금 모음조화 맞췄고 앞에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건데 이 소리는 당연히 소리가 없이 형식 종성이니까 여기 자음이 쓰이겠구나. 이걸 왜 외우냐. 그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존. 근데 시험 전날에 외우지 안 되면 이해하시다가. 자, 이제 맹가노니가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이제 쉴 예정이에요. 맹가노니까지 하고요.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맹가노니 여기서 만들다 기본형이 만드니는 기본형이 만들다예요. 만들다. 그럼 당연히 현대국어에서도 지금 리을은 탈락했죠. 리을은 탈락해요. 우리 현대국어에 리을 탈락 있잖아. 그치? 히읗 탈락, 리을 탈락, 자음군 단수나 의 탈락, 아어 탈락. 자, 그러면 이 기본형이 뭐냐면 맹걸다예요. 맹글다, 맹걸다, 맹글다. 맹글다는 뭘 하냐면 만들다.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우리 방언에 남아있죠. 잘 좀 만들어 이놈아. 그 기본형이 맹갈다예요. 맹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리을 탈락은 됐다라는 건 우리가 보이면 자, 어간은 이제 그까지가 어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노가 분리가 돼야 돼요. 저 이거는 되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세 그 고전 문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뭐뭐 하노라 할 때 시조에서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알고 있으면 처리 안 해도 되거든. 그럼 쟤는 뭐냐면 선어말어미 느 플러스 선어말어미 오예요. 그리고 어말어미 니. 그래서 맹그 느 오 니. 맹그 느 오 니. 그럼 저 맹그노니라고 하는 얘도 이건 만들다라는 단어니까 어간이니까 처리를 따로 안 할게요. 자, 얘가 무슨 느냐면 선어말어미인데 무슨 선어말어미냐면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로 현대 국어에서도 지금 남아 있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으로 지금 남아 있죠. 현재 국어에서도 나는 먹는다.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남아 있어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오는요. 이거는 제가 설명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1인칭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예요. 니는 어말 어미니까 이거는 어말 어미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니은과 오를 합쳐서 이렇게 노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글자들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뭐 실전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누가 하는 거예요? 1인칭 내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고 처리하면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따로 해석 안 해도 돼요, 사실. 우리 그 독해를 할 때는 따로 해석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알고 해석 안 하는 거랑 모른 채 그냥 무시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그쵸?
그럼 지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 1인칭 세종대왕이 내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었어. 내가 지금 만들었어. 내가 지금 만드니 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지금 만드니. 됐지? 여기까지가 그 개념. 자, 여기 남은 부분은 쉽게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알겠지? 5분만 쉴게요, 진짜로. 여기까지 끝나고 뒤에 복습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하고, 자,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될 건데 세종어제 훈민정음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설명하면 끝나요. 알겠죠? 뭐 문제 답만 체크하는 건 난 너무 싫어한다고 했죠? 찢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이제 사람마다 해서 여기까지 한번 또 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하여까지만 하자. 하여까지 끊으면 사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 요 하다가 요 사람마다는 똑같으니까 뭐 처리 안 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뭐 요것도 설명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안 하겠다고. 자, 요 하다가 기본형이 하다예요, 하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보이면 되는데, 요 이가 뭐고 요게 뭐냐 도대체. 요거 각자병사가 쓰였어요. 이응은 각자병사긴 한데, 여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문법요소 하셨던 옥비꼬는 알 거고, 시험 범위가 나온 다른 학교도 이제 알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시킬 거를 뭐라고 하니? 시키는 거. 시키는 표현. 시키는 거. 배달 말고. 무슨 표현이라고 해? 사동이야, 사동. 알겠죠? 요게 사동 표현이에요, 사동 표현. 그래서 사동 표현이 여기 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게끔 시키겠다고요. 백성들로 하게끔. 알겠죠?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시키겠다고요. 그게 사동 표현이에요. 알겠죠? 여기에는 요 표현들이 사동 접사들 또는 사동 요 표현들이 들어간 건데, 여기까지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나도 사실 못해요. 저거에 대해서. 못합니다. 나 몰라요. 아무리 내가 중세국어 열심히 공부해도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시키겠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돼요. 알겠죠? 사동이 얘들아 무슨 표현이라고? 사자가 시키는 거예요. 동자는 뭔데? 동작을 안 되겠다. 야, 일어나. 라고 내가 시켰지. 이런 동작들이 이제 사동이라고. 근데 일어나라 명령이잖아. 근데 사동 표현은 뭐야? 이희리기 우구추를 더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희리기 우구추가 있는 것 같긴 해. 이거 이잖아. 이잖아. 그치?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막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니까. 근데 학교에서 프린트하면 따라가겠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언급할 게 많긴 많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언급을 안 했다 싶었지만 사실 많이 언급한 거예요. 중세국어에 있어서. 왜? 이해를 돕고자. 알겠죠? 아니면 그냥 밑줄치고 외우면 되지. 자, 수비 니거라고 할 때 이 수비라는 거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수비 어떻게 해석했어? 쉽, 개. 지금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개를 우리가 어미로 사용을 했지만 옛날에 개가 아니라 요거는 쉽다예요. 쉬이. 그냥 요 글자였어요. 원래는 쉬이, 쉽다. 기본형은 쉽다고요. 그럼 여기에 쉽이 이렇게 쓰는 거거든. 쉬이가 쉽다 해서 잠깐만 다시 풀어서 쓸게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려고 쓰는 겁니다. 이거 그냥 여기서 물어볼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거 창제 글자 들어가 안 들어가? 창제 글자는 안 들어가요. 그쵸? 그리고 이 글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순경음 비읍. 그러니까 써요 안 써요? 지금 안 써요. 그치? 소멸된 표기이긴 해요. 소멸된 표기. 요거만 개념으로 여기서 물어볼 가능성은 크지만, 자, 아우 쉽다, 아우 sup다 라고 하는 기본형이 우리가 기본형에서 쉽다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 다가 이제 이로 가면서 쉽이 이렇게 가는데,
이 순경음 비읍은 제가 아까 우리 의문체계 얘기를 하면서 울림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울림소리. 그럼 이게 왜 울림소리가 갑자기 이 순경음 비읍으로 이렇게 바뀌냐? 원래는 비읍이거든요. 근데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는 이유는, 자, 요것도 우리가 소리의 원리를 잠깐만 또 이해를 하시면 편하는데, 자음모음, 자음모음, 자음모음 이거 말고도 우리 소리의 원리는요. 자, 울림소리와 울림소리의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소리 내기가 편해요? 안 울려주는 게 편해요? 울려주는 게 편해요?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선? 자, 국물. 자, 요거 무슨 소리? 울림소리는 뭐냐면 나라, 마, 음의 자음과 모음이 울림소리예요. 알겠죠? 울림소리지? 울림소리지? 그럼 얘는 선생님 이거 이응으로 가니까 비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문의 변동 말고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이응으로 바뀌면 울림소리가 된 거죠. 왜? 이응 울림소리니까. 이렇게 소리 내는 게 편하다고요. 울림소리와 울림소리에 오면은 울림소리 내는 게 상당히 편해요. 안 울려주면 그게 이상해. 아까 부부 할 때도 그 뒤에 부자를 부부, 이 뒤에 부자가 울림소리를 울려주면 상당히 발음하기가 편해서 부부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건데, 안 울려주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부 이래야 된다고. 아이 바보야 진짜 라는 거보다 바보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잖아. 아이 바보 진짜 강조하기 위해서는 안 울려주는 게 낫지. 이 소리도 이렇게 울려줘야 돼. 모음과 모음 사이에 또는 울림과 울림 사이에 들어가면 울려주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쉬, 비읍, 모음, 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모음으로 끝났잖아. 그리고 이가 올 거잖아. 모음으로 올 거잖아. 그럼 얘네들 울림소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울려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 쓰이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왜 얘기해 줄까? 이거 문제 될 수 있어서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객체높이법에서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닌데, 진짜 내가 중요한 거는 이거 어떻게 읽을래? 이건 들어봤어? 삽잡삽? 삽잡삽? 그럼 이건 어떻게 할래? 삽잡사야? 언제 쓰니? 그럼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쓰니? 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얘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울림소리 와야 돼요. 이해돼요? 왜? 얘가 울림소리니까. 이렇게 바뀔 거면은 이 뒤에 울림소리가 와야 된다고.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부터 빌드업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어디부터? 여기 쉬비부터. 쉬비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는 순경은 비읍이야 라고 끝나. 학교의 설명도. 근데 저 삽잡삽에서 저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는 조건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외울 거야? 아니 이해하면 되는 건데. 알겠지? 자, 울림소리 사이에 울림소리가 오면 순경은 비읍이 온다. 이해됐죠? 왜? 순경은 비읍은 울림소리니까. 부 이 소리가 아니라 무 이 소리예요. 자, 됐죠? 자, 이거는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요 기억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익히다, 익혀, 몸에 익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 몸에 익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 원래 우리 어원은 그냥 몸에 익었어, 익숙해졌어, 그 익자예요. 알겠죠? 이거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앞에 니은이 쓰였네. 여기는 안 쓰였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두음 법칙이 없는 거라고. 중세고는 두음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니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밑에 있는 받침이 이렇게 뒤로 넘어갔으니까 이것도 이어적기가 된 거고. 그쵸? 자, 날마다 쓰매, 날로 쓰매. 이때 로자도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 로자가 의로, 로, 도구나 방법, 수단의 로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니? 도구나 방법, 수단, 의로 할 때 이 의자는 우리가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그런 방법이나 수단으로 쓴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수매. 자, 해석은 어떻게 해요? 씀에죠. 사용함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도 애자니까 조사네요. 무슨 조사? 애는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 오케이, 잘했어. 부사격 조사긴 한데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그냥 부사격 조사예요. 그럼 저건 무슨 격입니까? 날로 쓰매 할 때는 글쎄요, 저 초속격은 아닌 것 같지, 그치? 뭐 공간과 장소는 아닌 것 같지. 날로 쓰매 뭐뭐 한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뭐 도구, 수단, 방법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크게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되게 핵심입니다. 그럼 일단 요 비읍 시읒이 또 보여야 돼요. 자, 비읍 시읒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보인다고요. 첫 번째는요, 표기법에서 뭐라고요? 합, 용, 병, 서 표기예요. 글자 두 개를 섞어 썼으니까. 소리로서는 뭐라고요? 초성에 두 글자가 있네요. 소리 둘 다 내주세요. 어두 자음군이에요. 됐죠? 그러면 날로 씀에라고 하는 저 단어는 기본형은 뿌스다예요. 기본형 뿌스다예요. 뿌스다, 뿌스다. 근데 갑자기 우가 들어갔어요. 요 우. 그러면 얘는 기본형인 뿌스 어간에 이라고 하는 어미가 활용된 거예요. 자, 무슨 어미일까? 날로 씀에 하면 무슨 어미일까? 우리 어미는 지금 3개밖에 없잖아. 아니, 어미는 3개밖에 없잖아. 무슨 어미 중에 하나일까? 관형사형 어미 혹시 뭔지 다 기억나니? 은는 을던? 부사형 어미는 이는 안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저는 꼭 넣어서 설명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개, 도로. 명사형 어미 혹시 기억나니? 2개? 기. 자, 요 음을 지금 옛날에는 음으로 쓴 거예요. 명사형 어미 음이에요. 자, 근데 얘도 자, 지금 무슨 모음? 무슨 모음? 음성 모음. 왜 음성 모음으로 썼어? 앞에 음성이니까. 어간과 어미는 서로 모음 조화 맞춰준다고 했었죠. 아까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그러면 음성 모음 말고 양성 모음 쓰면은 옴이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형 어미라고요? 명사형 어미예요. 명사형 어미는 명사가 된 게 아니에요. 명사처럼 쓴 거죠. 명사처럼 쓴 거예요. 형자의 의미는 뭐라고요? 뭐뭐처럼. 채원이 형제 있니? 자매? 누구? 언니처럼 생겼니? 라고 하면, 자, 언니가 된 거니? 아니면 본인이니? 본인이지. 자, 처럼이라고 쓰여도 아무리 우리는 바뀐 게 아니라고. 명사처럼 쓴 거는 명사가 된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 명사처럼 쓴 거지, 명사가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왜 강조해요? 명사가 되는 놈이 나오니까 그래요. 자, 명사가 되는 놈까지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용비어 첨가에 나오니까 그래요. 자, 명사로 바꾸는 걸 우리는 자, 누군가의 뒤에 붙어서, 자, 어근의 뒤에 붙어서 바꿀 수 있어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친구 뭐라고 하지? 기억나는 사람 혹시? 2주 전에 했다. 지금 여기 3주 전에 했다. 형태소 파트에서 한다. 뒤에 붙으면 분명히 야, 알겠다. 자, 우리 러브 뒤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돼? 응? 부사? 원래 보통은 동사 뒤에 ly 붙이면 그렇게 되지만 러블리하면 형용사 아니야?
러브 같은 경우는. 아무튼 자 봐봐. LI가 붙으니까 부사가 되든 형용사가 되든 품사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러브하고 러블리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같은 단어야? 1번 같은 단어, 2번 다른 단어. 하나 둘 셋. 영어니까 갑자기 자신 없어? 1, 2 왔다 갔다 해? 다른 단어예요. 아니 러브하고 러블리하고 어떻게 같은 단어야? 선생님 의미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하겠지. 그치? 다른 단어예요. 알겠죠?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아니 의미적으로 비슷해. 미안해. 다시.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다른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또 야 새하고 새롭다.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새 책. 새롭다 책. 어떻게 쓸래? 새로 운 책. 근데 얘는 기본형이 있었네. 뭐에서? 새로 다에서 보내지. 새는 뭐에서 와요? 월드에서 왔어요? 뭐에서 와요? 그냥 새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불변하죠. 체험 꾸며주네요. 관형사예요. 기본형이 있네요. 어미 활용을 통해서 꾸며주네요. 용언이에요. 형용사예요. 달라요 완전히. 그쵸? 의미적으로 똑같다고 똑같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러브에서 ly 붙는 거, 우리 ly를 뭐라고 하니? 뒤에 붙었으니까 접사, 접미사. 그쵸? 자, 접사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접사. 자, 접사는 품사를 바꿔줘요. 바꿔줘요. 그걸 우리는 파생접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바꿔줄 거예요? 명사로 바꿔줄 거예요. 명사 파생접사. 뭐가 붙으면요? 음이 붙으면, 현대국어에서 음이 붙으면 명사 파생접사 음이 있어요. 자, 기본형 얼다. 얼음땡 할까? 얼음. 명사야 아니야? 명사지. 그치? 근데 얼음이 이렇게도 쓰지. 이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왜요?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자, 안 써도 괜찮아. 지금 요거는 그냥 이해하라고 계속 던질 거야. 자, 살다. 명사로 만들어봐. 여러분들 삶은 어떠니? 명사 됐지? 삶을 이때는 명사형 전성어미죠. 왜요? 살다의 명사형으로 쓴 거니까. 요거 구분 못하면은 나중에 계속 질문하세요. 알겠죠? 구분 못하겠다고 진짜로. 구분 못하는 거는 당연해요. 자, 이런 식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다 음으로 써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건 달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음과 자, 요거에 대비되는 모음 뭐가 있을까? 음성 모음. 그래서 명사 파생 접사로 쓸 때는 음이에요. 어미로 쓸 때는 음이에요.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용비어천가에서 나오거든요. 용비어천가에서 여러분들 프린트 잠깐만 넘겨볼래? 이거 확인해. 그 뒤에 보면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열음하나니 라고 나와요. 열음하나니. 오미 쓰였어요? 우미 쓰였어요? 어미 안 쓰였죠? 열음이라고 나왔죠? 열음. 근데 거기 여름이라고 쓰였을 거예요. 소리가 이어졌게. 없님? 없어? 내가 그때 안 듣나? 잠깐만. 나도 지금 여기 없어서 그래. 같이 봐. 여름하나니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여름이라는 단어는 썸머 아닙니다. 열리다의 열다의 열자예요. 그리고 뒤에 음이 붙은 거예요. 열리다의 열다 플러스 음이 붙어서 소리가 이어져서 여름하나니 이렇게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접사라고요. 자, 꽃 좋고 나무에 열리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꽃이 지고 나서 그 자리에 열리는 걸 뭐라고 해요? 몰라? 나무에 열리는 거 뭐라고 해? 과일? 열매. 그래서 이걸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단 말이야. 열리는 것 해서 명사가 된 걸로. 일단 자, 그래 얘와 얘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라고요. 알겠죠? 요거는 계속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자, 여름 하나니 요것도 처리가 될 거예요. 하다는 자 이때는 아로 쓰였죠. 기본형 허다가 아니라 아로 쓰였죠.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지? 하다는 하다와 하다, 허다와 하다. 맨 위에 서 있었잖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많다. 그치? 열매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용비어청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한테 공부를 했으니까. 요거 뭐라고요? 선어말음이 느. 언제? 지금. 알겠지? 선어말음이 는으로 현재 시제로 읽어주면 된다고요. 아, 열매 지금 많어 라는 말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뿌쓰다, 뿌씀에 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게 명사형 어미인지 나중에 명사파생 접사인지 지금은 안 어려워. 명사형 어미예요. 명사가 된 거 아닙니다. 알겠지? 언니처럼 생겨도 언니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명사파생 접사는요, 명사가 된 거예요. 알겠죠? 완전 달라요. 자, 넘어갑시다. 편안하게, 요것도 편안하게죠? 그래서 지금 축약 형태로 쓴 거죠. 아가 탈락해갖고 축약 형태로 편안케 한 건데, 맞춤법에서 요거 했을 텐데, 그치? 하가 축약하느냐, 아가 축약되느냐, 안 했니? 기억 안 나지? 그래서 그냥, 아, 여기 축약 형태로 지금 여기 썼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것도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별거 없습니다. 여기 끝. 하고저 할 때도 요 하다 기본형 하다에 자, 요 고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어미니까 모음조어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하고자 할 따름이다. 어미니까 모음조어 안 맞춰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와 누구는 맞춰야 되냐면 얘와 얘는 사실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근데 뭐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서 얘는 형태가 고저 요거밖에 없어서 그냥 어미 안에선 안 맞춰요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도 똑같은 단어죠. 기본형 허다에 관형사형 리을 그리고 여린 히읗 된소리 부호로서 요렇게 단어가 합쳐진 헐. 자, 얘는 따름이니라. 자, 요때 인이라라는 얘는 이다예요. 무슨 조사? 서술격 조사 따름이다. 근데 혹시나 저 서술격 조사가 제가 아까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 격조사 중에서도. 근데 요 이다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요렇게 쓰는데 여기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라. 중세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이라로 써요. 이라. 그리고 여기는 옛 이응이에요. 그게 중세국어에서 이라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때그때 조금 달라서 왜냐면 요 소리가 있다면 여기서 연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소리가 있으면. 여기는 지금 소리가 없는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서술격 조사 이다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다.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자, 이때도 자 미음이 어디로 갔어요? 뒷자리로 뿅 이어졌기. 이렇게 됐죠. 끝. 결국 하니까 이 정도. 그치? 근데 뒤에는 생각보다 그냥 그대로 알고 있던 거 나오기도 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복습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일단 요 후민정음에는 우리가 세종대왕의 아주 중요한 4대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4대 정신. 혹시 요거 들어본 사람 4대 정신에 대해서 들어봤니? 가장 중요한 건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창제한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창제에 있어서 창조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 창조와 관련된 거. 그럼 창조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 창조. 만드는 거에 나와 있겠지. 만드는 거 어디 나와 있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창조정신이 사용된 구절이에요. 그냥 요 치지 마시고 옆에다가 창조정신, 창조. 자, 그리고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쓰여요. 애민. 어딜 사랑해? 백성들을.
백성을 사랑한데 고백했어? 아니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백성들은 어여삐 불쌍하게 여겼잖아. 이게 애민 정신이에요. 또 아주 우리 이 한글은 실용적인 글자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자를 읽기가 되게 쉬웠대요. 그럼 실용적인 거는 어디서 나왔어?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하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실용적으로. 그래서 여기 실용정신. 하나 또 있습니다. 자주정신. 원래 이 자주정신이 가장 먼저 나오긴 합니다. 자주정신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체적이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걸 인식했어요. 어디랑요? 중국과 다르다는 걸 인식했어요. 여기가 자주정신. 우리나라 지금 중국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주체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대중들. 그래서 이 4대 정신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렵진 않죠. 자, 여기 복습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해석은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 개념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아, 요거 전 뭐야? 아, 미안해. 이 점은 따로 얘기할게. 요건 뭐야?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뭐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혹은 형식 종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된다고요. 개념 부분에는. 자, 나란 말씀이 똑같이 끊으세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 뭐라고요? 시옷이 보여야 돼요. 근데 관역격 조사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관역격 조사라고 일단 쓰고. 되게 복잡해서 그래. 또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금 의미가 어떻게 됐어? 축소됐어. 축소됐어.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뭐가 보여요? 주격조사 보여. 그럼 주격조사는 몇 번 형태가 쓴 거예요? 나란 말씀 플러스 이가 쓰였어. 그리고 이어적기 됐어. 요렇게 설명.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에요. 여기 쓸 수 있는 개념은 이런 단어들을 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했는데 안다, 모른다. 다음 주에 제가 거들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요 프린트물을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오시라고 드릴 겁니다. 요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 풀자라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옳은 것은 찾으라고 했고요. 밑에 가서 여기 보기를 여러분들 국어에서 보기는 정말 중요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국어에서 보기는 금같이 하세요. 알겠지? 정말 중요해요.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서 읽으라고 지금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안 읽으면 문제 못 풀어.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옷이 우리가 따로 분석이 되는 건 아까 이거 무슨 조사라고 했다고요? 시옷은 무슨 조사? 관형격 조사. 그래서 여기서 시옷은 관형격 조사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요렇게 끊어 주셔야 돼요. 선택지를 정확하게 끊어 주셔야 돼요. 자,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높임의 대상이냐? 그건 아니고요. 자, 관형격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우리 현대국어에서 의가 있듯이 중세국어에서도 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옷도 쓰이죠. 이게 달라서 그래요. 그럼 이 의와 시옷의 쓰임은 어떻게 다른데요? 라고 한다면, 자, 이 의와 의는 누구한테 붙여주냐면 감정이 있는 애들한테 붙여줘요. 그걸 우리는 무슨 명사라고 하냐면 유정명사라고 해요. 감정이 있어요. 유정. 그럼 감정이 있는 애들을 우리 문법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과 동물까지 포함을 해요. 문학에서는 안 돼요. 문학에서는 동물은 감정이 없는 놈이에요. 근데 문법에서는 감정이 있는 놈으로 봐요. 알겠죠? 감정, 유정.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항상 이거 설명할 때마다. 제 첫사랑 이름이 유정이거든요. 감정이 없는 거는, 그럼 감정 빼고 얘기하자. 감정이 없는 애는 무정명사예요. 알겠죠?
그럼 자, 감정이 없는 애는 누구누구 들어가면 사물과 식물이 들어가요. 생물, 무생물 하면 절대 안 돼. 생물,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식물은 생물이잖아. 알겠지? 생물, 무생물은 안 돼. 감정이 있다, 없다. 문법적으로 해요. 문학에서는 얘는 감정이 없는 놈으로 봐요. 과학계에서는요, 얘 감정 있는 애로 보죠. 과학계에선. 우리 양파에다가 고구마에다가 칭찬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완전히. 문법적으로는 유정과 무정. 자, 요 시옷이 하나 비는데 얘가 높임의 대상. 에게 쓰이는 시옷이에요. 그럼 우리 옛날에 높여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 임금, 부처, 스승, 부모 등 이런 사람들한테 높일 때 시옷을 붙여줘요. 그 스승님의 책 할 때는 스승 시옷 책 이렇게 써요. 그럼 스승의 책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요 시옷을 그렇게 써준다고요. 요 시옷의 쓰임이 되게 특이해요. 그럼 관용격 주사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사실 요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지금 요렇게만 알면 바로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아니죠. 왜 나라가 뭘 높여? 이거는 사물이잖아. 그쵸? 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렸어 라고 이렇게까지 X를 쳐오면 이건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보고 그럼 이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와야 돼요. 그럼 이건 높임의 대상이 아니네. 무정에다가 쓰는 거네 라고 이렇게 고쳐오시는 게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를 그냥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 노트를 해오라는 얘기예요. 정답 노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 다 써오라는 게 정답 노트. 오답 노트가 중요한 거 아니야? 틀린 거 나는 틀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틀린 건 틀릴 수도 있어. 왜? 몰라서 틀리는 거잖아.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맞췄거든? 맞췄는데 다 알고 맞췄니? 아닐걸? 그게 나중에 폭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나 맞췄어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순간 여기 있는 선택지들에 대한 얘기를 다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가 된다고요? 폭탄이 돼요. 사과 아니야. 그럼 폭탄은 언젠가 터지겠죠? 언제 터질까? 시험장에서 터져요. 그럼 얘 혼자 터져요? 같이 터져요? 연쇄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점수가. 국어는 그게 되게 문제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되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아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까지 틀렸는지 알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맞아? 라고 특히 어디에서요? 문법에서요. 그렇게까지 해주셔야 이게 흔들림 없이 가는 실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못 드렸어요. 야, 15문제로 숙제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세상에 수학 선생님이 15문제 풀어오라니, 영어 선생님이 15문제를 풀어오라니. 근데 국어 선생님은 이걸 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걸 원치는 않다고. 뭐 해오라고요? 정답 노트까지 해오시는 게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국어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로 승부하는 거지. 알겠죠? 그 정도까지 해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끝낼게요. 끝!